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행정 절차론입니다. D-27 행정 절차론 1세트 시작하고요. 오늘 식사를 하고 왔는데 짜장면 먹었습니다. 짜장면 먹었는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카페도 안 가고 식당에도 안 가고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우울하다. 예, 힘든 시기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D-27 행정 절차론 행정사 2차 행정 절차론 시작할게요. 문제 보시면요. 재소자 갑은 교도관 가혹행위의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두 가지 다 제기했네요. 증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 요청했고요. 어떤 방식으로 정보공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에 따라 서술하고 행정청은 공개 신청이 된 정보의 일부 비공개 정보로 판단되는 정보가 혼자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사안에 관련해 서술하시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방법, 그다음에 부분 공개 등등에 대해서 목차를 잡고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는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공개 청구할 수 있죠.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하거나 구두 말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청구인의 그 사항은 청구인 성명, 그죠? 주민,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죠. 그 다음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등등을 정보공개 청구서에다가 적어서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담당 임직원 앞에서 진술하고요. 담당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해서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구 방법 등,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이나 대법원 규칙,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규칙,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하고요. 그래서 부분 공개는 부분 공개 같은 경우는요. 공개 청구한 정보가요.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죠. 공개해달라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면 됩니다. 이 부분 제외한다는 거죠. 부분 공개. 사안의 판단을 보면요. 근무보고서 같은 경우는 근무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 의결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재소자의 진술이나 위원장 및 위원장들과 재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 절차의 진행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리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서 판례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에서 비공개 회의록,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에 비공개 심사 의결 부분은 당연히 비공개 사유죠. 근데 이제 그 제소자의 진술, 그 다음에 위원장 및 위원들과 제소자 간의 사이의 문답 등 징벌 절차 진행 부분, 이거는 비공개 사유가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따라서 분리공개를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비공개 심사 및 의결된 부분은 비공개 사유지만 제소자 진술, 그다음 위원장 및 위원들과 제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분리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다음 현행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과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고 행정청,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작수를 하면 되죠.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외워야지 뭐. 행정청이란 그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도 돼요. 다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의 사인을 규정하고 있고요. 공무수탁 사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무수탁 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행정청이 그렇고요. 그리고 처분은요. 처분이란 그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일단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처분이란 것은 일단 그 형식적 행정행위로는 행정절차법에 논증이 될 수 있고요. 뭐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사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 처분은. 어쨌든 이 개념 자체는 확실히 잡고 가야죠. 행정청과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그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등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3번 영업허가를 취소하면서 개별법에서 정하는 청문을 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 의견 제출 기회만을 부여한 뒤 영업허가 취소하였다. 이때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의의, 청문 실시 시기, 영업허가 취소가 위법인지 이거 아니죠. 네. 왜냐하면 사안에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그죠? 당사자가 청문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의견 제출이 부여했죠. 부여하고 행한 허가 취소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쟁점. 뭡니까 쟁점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죠.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가 필요해요. 의견 청취가. 이 경우 개별법에 청문의 규정이 없을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개별법에 청문 규정이 없을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상대방이 청문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청문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침입적 처분을 함에 있어, 그죠?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만을 부여하고 처분을 한 경우가 위법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청문의 의의, 청문이란 것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죠. 조사하는 절차. 청문은 당사자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조사하는 등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행하는 의견 진술 절차로서 이는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하죠. 청문의 실시. 자, 행정청이 청문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죠. 실시 요건 세 가지죠. 청문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또 인허가 등의 취소, 그렇죠? 인허가 등의 취소, 또 신분, 자격의 박탈, 또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 세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리고요, 그럼 이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까요? 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면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사안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청문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행한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 안 하다? 위법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명문에서 청문에서 청문 절차 명문의 규정이 없죠. 청문하라는 청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아닐 수 있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는 말은 없고요. 또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 자격 박탈, 그 다음에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청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안에서 청문회 규정이 없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줬다면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만을 부여한 뒤에 한 영업 허가 취소가 위법한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죠? 저는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청문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행한 허가 취소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다음
현행절차법상의 의견 제출의 방식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 그 다음에 제출 의견 반영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첫째, 의견 제출의 방식. 그렇죠? 의견 제출의 방식. 그 다음에 행정청의 의무. 셋째, 제출 반영.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한 행정청에 어떻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 가능하죠. 의견 제출하는 경우 당사자 등은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 등은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자, 행정청의 의무는요. 의견 제출 방식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는 진술, 요지 등의 기록 등을 해야겠죠. 행정청은 당사자 등의 말로 그 의견 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청의 의무, 두 번째 신속하게 처분했다. 신속하게 처분. 행정청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는 신속하게 처분을 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서류를 반환한다. 언제?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다면 의견 제출에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반환해야죠. 당연히 1년 내에. 그 다음에 제출 의견의 반영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네, 반영해야 한다. 됐죠? 약술. 다음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의 과태료 체납한 경우에 관어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자동차 등록판의 영치. 관어사업의 제한. 그죠?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 대상, 그 다음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 요구가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시 관어사업은 제한이 되겠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인데요. 지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우는 검사의 청구 때에 따라서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죠. 30일의 범위. 그래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에 대한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할 수 있어요. 감치.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이 부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그 30일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가 있고요. 둘째, 근데 이제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사유가 그쵸? 과태료 같은 경우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그때 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다. 역시 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납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치에 처해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해서 재차 감치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이나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요. 자동차와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문제인데요. 지금 행정청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질서 위반 행위 중에 대통령으로 정한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해서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할 수 있고요. 당연히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 이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 영치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요. 근데 과태료를 납부했어. 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입니다.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줘야만 합니다. 또 행정청은 이에 따라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판을 영치할 경우에 그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시 해제 가능합니다. 이걸 입증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영치가 됐을 때 직접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죠? 일시 해제 가능합니다. 네, 다만 그 밖에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이러한 규정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이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 행정절차 개별법 뒷부분에 있잖아요. 질서 위반 행위. 이런 것들은 좀 끝까지 정리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헷갈려요. 이 질서 위반 행위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을 막 봐도 너무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그냥 넘길 수가 있어.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질서 위반 행위만 좀 따로 떼서 조금 따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살짝 이해 안 됐던 분이 관허사업의 제한이거든요. 근데 관허사업이라는 게 관허 사업.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인 관허사업이라는 건요, 허가, 이 부분은 제가 꼭 공유 노트에 반영해 놓겠습니다. 공유 노트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관허사업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관허사업이다. 순간 헷갈렸어. 그래서 이때는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 대상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이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관허사업. 이때 얘들이 사업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가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얼마?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정한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그리고 대상되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특별한 사유 과태료를 체납한 자 등이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는 안 적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부분은 정리 좀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정지 돈 허가의 취소가 되는 경우는요, 이거와 한 가지 더,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점. 요게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 취소 사업, 취소 대상입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제 뭐죠? 진급 낙천 처분 진급 낙천 처분이 진급 낙천 처분. 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진급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원고 을에게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즉 원고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하지 않거나 의견 청취 기회를 주지 않았어. 의견 진술 기회 주지 아니었어. 위법하죠. 결론 위법합니다. 물음이 진급 낙천 처분도 행정 절차법상 적용 범위인지 적용 범위 있죠. 지금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한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합니다. 판례에서도. 네? 절차상 하자. 그럼 절차상 하자는 처분의 뭐죠?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죠. 절차적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의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나오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써야겠죠. 일단 원고에게 진급 낙천 처분 자체는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분명하죠. 그랬을 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진급 낙천 처분이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이런 침해적 처분 시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과 절차 하자 시의 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논하겠죠. 그럼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가 있죠. 먼저 예외 사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예외 사유가 해당되죠. 둘째,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세 번째,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제사항이죠. 그 다음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하고요. 다만 신속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사항은 당연히 처분의 제목, 그죠?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그 다음에 명칭, 주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간의 명칭과 주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기한 등을. 그 사전 통지 기간은요, 의견 제출은 당연히 상당한 기간 줘야겠죠. 의견 제출은 상당한 기간. 청문은 사전에 청문은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청회는 언제?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 통지하고 이를 일간 신문이나 등으로 통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전 통지고요.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이 종료 예절이라는 게 종료 요건, 예외 사유, 절차예요. 종류는 의견 제출이 있고요. 또 사전 청문이 있고 공청회가 있잖아요. 의견 청취에 있어서 당연히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문, 의견 청취 절차로서 청문, 공청회가 있겠죠. 의견 제출은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죠. 근데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고요. 청문이란 것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죠.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 행정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요건 볼까요? 요건? 청문부터 볼게요. 청문은 다른 법령, 일단 세 가지. 다른 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그 다음에 인허가 등의 취소라든가
신분 자격 등의 박탈이라든가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시 또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신청이 있어. 이때는 청문 실시해야 돼요. 공청회의 요건은 뭡니까? 공청회. 다른 법령 등에서 당연히 공청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고 있어. 그러면 돼요. 의견 제출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공청회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해야만 해요. 예, 예. 그죠? 예외 사유가 있죠. 예외 사유. 의견 청취 절차에서 예외 사유. 행정절차법 21조 제4항 각호인 사전통지 예외 사유와 아까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게 있죠. 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다음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그 사유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의 의견 청취 절차는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 청취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절차. 의견 제출 같은 경우는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청문은요. 행정청이 그죠?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 관련 자료를 통지해야 하고요. 당사자에게는 10일 전까지 미리 통지해야 됩니다.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되죠. 그리고 문제되는 게 이제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이에요. 판례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그죠?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취소할 수 있다고 봐서 학설은 대립이 있지만 적극설과 소극설, 절충설 그러니까 적극설 입장이에요. 판례는. 그래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 같은 경우는 설령 실체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죠. 검토 치유 가능한지 당연히 그 행정소송법상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고 또 절차상 그 절차 중시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적극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판례에 따랐을 때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므로 당해 처분은 당연히 위법하게 됩니다. 문제 2번이 뭐였죠? 원고 의뢰가 내린 진급 낙천 처분도 행정절차법상 적용 범위인가? 적용 범위라고 지금 보여지죠. 적용 보여집니다. 그 행정 과정에 있어서 그 행정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 참여, 또 행정의 공정성, 또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3조 2항 등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안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를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죠.
그러므로 원고 을에게 내려진 갑의 국방부 장관 진급 낙천 처분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통지 등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40점짜리 사례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볼까요? 다음 문제. 와, 오늘 되게 덥습니다. 날씨가. 와, 왜 이렇게 덥냐? 예. 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해 서술하는 거죠. 제가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실은 지금 어디냐면요, 골방 같은 데거든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골방 같은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여기 주변에 선풍기도 없고 창문 열면은 또 창문 또 바깥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세트는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을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법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한 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 선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 대상 조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말 침해하였다. 이에 2016년 5월 19일에 주민등록번호 신설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되었다. 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 서술하시고 변경,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는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건요, 뭐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필요성은요, 정보 사회가 진전되면서 그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맨날 메일 오면 아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유출되는지 내가 파악이 안 돼.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유결정 법적 근거는요, 일단 헌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제도 헌법성의 근거는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즉 자기정보 통제권 등입니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 주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 주체는요. 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죠. 만약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상에도요, 그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그 개인정보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 주체가 동의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동의, 범위,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수집 이용, 제3자의 제공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죠. 문제 2번에서 주민등록법상 그 주민등록번호 변경, 그 변경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
청구 등 있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다음의 사항에 해당이 돼야 돼요. 가령 유출된 주민등록 번호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다음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 아동, 또 피해 청소년,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당연히 시켜줘야겠죠. 성폭력 피해자, 또 성매매 피해자나 가정폭력 범죄 등 처벌관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 피해자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청구 등, 가령 그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그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그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그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1세트를요. 7문제만 풀고요. 너무 덥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저는 잠깐 바람을 좀 쐬든가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하고 휴대용 선풍기라도 좀 사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지하라 너무 힘듭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힘든데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날씨는 덥죠. 공부할 때는 없죠. 또 불안하지. 이게 또 시험이 연기되는 거 아니야? 뭐 수능도 연기설이 솔솔 나오는데 불안합니다. 근데 참 이 불안감이 엄습할 때 너무 막 불안해하거나 이랬을 때 대처 방법이 있으면 역시 무감각,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을 하고 고민은 또 더 큰 고민을 낳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를 너무 두려움을 엄습해오면 여러 가지 아무것도 행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집중도 안 돼, 공부도 못해.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요. 지치는 거죠.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거진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진 다 왔고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끝이 거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7일 4주도 안 남은 기간 잘 버텨가지고 시험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깔끔하게 털어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쇼토디였습니다.